안녕하세요. 코알라 강사입니다. 포커를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 마주치는 논쟁이 있습니다. GTO대로 치는 게 맞냐, 아니면 상대에 맞춰서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맞냐.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드락입니다. 오늘은 GTO, 익스플로이트, 그리고 노드락이 왜 필요한지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GTO로 친다는 건 뭘까요? GTO는 Game Theory Optimal의 약자로 게임 이론적 최적화된 전략이란 뜻입니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상대가 나를 쉽게 익스플로이트 하지 못하도록 균형 잡힌 전략으로 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리버에서 좋은 핸드일 때만 배팅하고 블러프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습니다. 내가 배팅하면 그냥 강한 핸드로만 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블러프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리버에서 너무 자주 블러프한다면 상대는 가벼운 핸드로도 콜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럼 내 블러프는 계속 잡힙니다.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전략은 상대에게 공략당하기 쉽습니다. GTO는 이런 식으로 쉽게 공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밸류와 블러프, 콜과 폴드, 체크와 배팅의 비율을 균형 있게 섞는 전략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GTO는 바둑에서의 정석과 같으며 스타크래프트 저그 대 저그전의 12풀 같은 존재입니다. 구드론을 상대로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12앞마당을 상대로도 따라가 볼 만합니다. 상대가 고수든 초보든 상대가 나를 분석하든 말든 내 전략 자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GTO를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GTO를 알아야 내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상대가 그 기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GTO는 출발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GTO를 알아야 익스플로이트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질문입니다. GTO가 그렇게 좋은 전략이라면 왜 익스플로이트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전의 대부분의 상대는 GTO대로 플레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대는 너무 타이트합니다. 버튼에서 오픈해야 할 핸드도 많이 버리고 빅 블라인드에서 방어해야 할 핸드도 많이 버립니다. 이런 상대를 상대로 우리가 계속 이론상 기본 사이즈와 기본 빈도만 쓴다면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상대가 너무 자주 폴드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블러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많이 콜을 한다면 우리는 블러프를 줄이고 밸류 배팅을 더 두텁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리버에서 블러프를 거의 안 한다면 우리는 애매한 블러프 캐처를 과감하게 접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잇입니다. 익스플로잇이란 상대의 실수나 치우친 성향을 이용해서 GTO로 플레이했을 때보다 더 높은 EV를 얻으려는 전략 조정입니다. 상대가 특정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면 나도 그에 맞춰서 레인지와 운영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에서 볼을 많이 내는 상대에게 가위를 많이 내는 쪽으로 전략을 조정하는 것과 같죠. 예를 들어 상대가 나는 좋은 핸드 아니면 절대 콜 안 해, 이런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블러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너무 많이 폴드하니까요. 반대로 상대가 나는 탑페어면 리버까지 절대 못 접어, 이런 사람이라면 블러프를 줄이고 탑페어보다 좋은 핸드로 크게 밸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잇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익스플로잇은 그냥 쟤 왠지 약해 보여, 쟤는 느낌상 콜 많이 할 것 같아, 이런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스플로잇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 PC 같으니까 그냥 크게 쳐. 저 사람 루즈하니까 아무거나 콜해. 저 사람 타이트하니까 계속 밀어붙여. 물론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가 리버에서 너무 많이 폴드한다고 말하려면 그냥 한두 번 접은 걸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걸 봐야 합니다. 상대가 플랍에서 얼마나 콜하는지, 턴에 얼마나 버티는지, 리버에서 큰 배팅에 얼마나 자주 폴드하는지, 쇼다운까지 갔을 때 어떤 핸드로 콜했는지, 어떤 핸드로 블러프했는지, 이런 정보가 쌓이면 상대의 성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 사람은 플랍은 넓게 콜하는데 턴에서 많이 죽는구나. 아, 이 사람은 드로우로는 공격적인데 리버 블러프는 거의 없구나. 아, 이 사람은 프리플랍에서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파켓 페어 같은 핸드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대를 봐야 익스플로잇이 제대로 됩니다. 익스플로잇은 감이 아니라 상대의 반복되는 패턴을 근거로 한 전략 조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GTO 공부가 왜 중요하냐면 GTO를 알아야 상대가 어디서 벗어나는지, 얼마나 벗어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선이 없다면 상대가 많이 폴드하는 건지 원래 그 정도 폴드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드에서 상대가 60% 폴드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많은 걸까요? 적당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적은 걸까요? GTO 기준을 모르면 감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버 기준에서 원래 40% 정도만 폴드해야 하는 자리인데 상대가 60, 70% 폴드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스팟에서 오버 폴드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블러프 빈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GTO는 기준선이고 익스플로잇은 그 기준선에서 벗어난 상대를 공략하는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을 솔버 안에서 실험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자 도구가 바로 노드락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노드락이란 뭘까요? 이름만 들으면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무슨 개발자 용어 같고 솔버의 고급 기능 같고 봐도 누르기 싫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드락은 상대가 실제로 하는 행동을 솔버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 솔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는 이 자리에서 어떤 핸드는 체크하고 어떤 핸드는 배팅하고 어떤 핸드는 올인도 섞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교하게 균형 잡힌 전략을 사용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실전 상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배팅을 거의 안 씁니다. 어떤 사람은 큰 배팅만 씁니다. 어떤 사람은 플랍에서 체크레이즈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탑에 오면 거의 안 접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스 X만 좋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솔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이 상대는 이론대로 안 쳐. 이 사람은 이런 핸들들만 쓰고 이런 사이즈만 써. 그리고 그 상태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노드락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노드락은 상대 성향을 솔버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노드락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특정 액션 빈도를 잠글 수도 있고 특정 핸드의 콜폴드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고 스트리트별로 체크, 배팅, 레이저 빈도를 세밀하게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실제로 흥미를 쉽게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딱 두 가지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상대가 어떤 핸드 레인지를 쓰는지 반영한다. 두 번째, 상대가 어떤 배팅 사이즈를 쓰는지 반영한다. 이것만으로도 노드락의 첫 단계는 충분합니다. 노드락은 GTO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GTO 솔버를 이용해서 상대의 비GTO적인 플레이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나는 GTO를 안 본다가 아니라 GTO를 기준으로 상대의 실수를 입력하고 그 상대에게 가장 좋은 대응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화면을 보면서 노드락을 아주 간단하게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복잡한 기능까지는 가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 핸드레인지 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대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핸드들을 주로 쓰는지 대략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상대가 해저업인데도 아무 핸드나 다 쓰는 게 아니라 에이스 X, 브로드웨이, 파켓 페어처럼 좋은 핸드 위주로 플레이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버 안에서도 상대 레인지를 그런 식으로 좁혀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 레인지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상대가 원래보다 타이트한가, 에이스 X를 과도하게 좋아하나, 파켓 페어의 밸류를 높게 평가하나, 이 정도 성향만 반영해도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실전에서 조금 더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상대의 정확한 핸드레인지를 파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이 사람은 대충 이런 성향이 있네.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좀 타이트하네. 이 사람은 상대를 잘 못 믿네. 이 사람은 한번 들어오면 잘 안 죽네. 이런 식으로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플레이어 프로필입니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바꾸기를 들어간 다음에 커스텀 솔루션을 들어가 줍니다. 이후 프로필에서 원하는 대상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 프로필에 들어오면 GTO 위자드가 기본으로 세팅해둔 여러 플레이어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PC, 콜을 너무 많이 하는 콜링 스테이션, 굉장히 공격적인 매니악, 타이트하고 수동적인 니트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글래스 캐논이라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 매섭게 공격하고 조심스럽게 방어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공격할 때는 강하게 밀어붙이지만 막상 상대가 반격하거나 압박하면 수비는 조심스럽게 하는 타입입니다. 즉 때릴 때는 세게 때리는데 맞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조심스러워지는 상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런 기본 프로필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자주 보는 상대라면 아예 커스텀 프로필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팽 사장이라는 상대를 자주 만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플레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잘 못 믿고 이미 팟에 들어간 칩이 아까워서
콜을 균형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대라면 여기 네 가지 값 중에서 콜 인센티브를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값은 전부 0입니다. 0이라는 값은 상대에게 특별한 성향을 넣지 않은 기본 상태입니다. 상대가 특별히 콜을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폴드를 많이 한다거나 특별히 공격적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상태죠. 여기서 우리는 0부터 최대 100까지의 숫자를 넣어서 상대의 성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팽 사장은 다른 액션은 비교적 균형에 가깝지만 콜을 조금 더 많이 하는 상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값을 다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벳 레이즈, 책 폴드는 그대로 둡니다. 대신 콜 인센티브에만 30을 넣어 보겠습니다. 콜 인센티브에 30을 넣으면 이 플레이어는 콜이라는 선택지를 30% 정도 더 매력적으로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솔버에게 이 상대는 콜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처럼 계산해줘 라고 알려주는 기능에 가깝습니다. 매번 이 사람 성향이 어땠지 하고 처음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 없이 내가 잘 아는 상대의 성향을 프로필 형태로 저장해두고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단순히 감으로 플레이하는 것보다 훨씬 근거 있는 익스플로잇에 가까워집니다. 내 의사결정에 명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배팅 사이즈 설정입니다. 실전 상대들은 이론처럼 모든 사이즈를 골고루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플랍에서 50%만 자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레이저면 팟 사이즈 이상으로만 하고 어떤 사람은 리레이즈를 팟의 3배 이상 사이즈로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대가 실제로 자주 쓰는 사이즈만 남겨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처럼 플랍 배팅 50%, 레이즈 100%, 리레이즈 150%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죠. 정리하면 오늘 보여드리는 노드락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가 어떤 핸들을 쓰는지 반영하고 상대가 어떤 배팅 사이즈를 쓰는지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솔버는 더 이상 완벽한 GTO 상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정한 실제 상대에 가까운 조건으로 계산값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적용을 누른 뒤 결과를 보면 기본 GTO 전략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핸드는 더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지 어떤 보드에서는 조심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에이스-X와 브로드웨이 치우쳐 있다면 낮은 카드 보드에서는 상대가 덜 맞을 수 있고 반대로 에이스-I, 킹아이, 퀸아이 보드에서는 상대 레인지가 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합니다. 노드락은 어렵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핸드 레인지와 배팅 습관을 솔버에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더 즐겁고 유익한 포커 공부로 찾아오겠습니다. 10분이 넘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